네, 반갑습니다. 땅엽 윤사 211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시작하겠습니다. 소피트 쌤이 좀 잠을 몇 시간 못 잤더만 발음이 꼬이네요. 지금 날짜 보이죠? 3월 7일 토요일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쌤은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오늘 4시에 잤습니다. 5시에 잤나? 9시에 일어나고 집안 청소하고 아침 먹고 씻고 또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해서 지금 서재에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발음이 이제 꼬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소피스트와 처음이 아니라 오늘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비교하겠습니다. 소피스트는 지혜를 파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선생들입니다. 일반 선생들의 윤리 사상이죠. 한 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한 두 사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 때 소크라테스도 일종의 소피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소피스트의 윤리 사상은 보통은 윤리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절대적인 건 하나의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딴 거 사라지셈. 도덕 규범이 시대, 사회, 사람에 따라 따름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 규범, 어느 시대나 사람이나 혹은 사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 아니야? 하시는데 여튼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소피스트는 왜 소피스트들이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 규범도 각 문화별로 도덕 규범이 다르더라. 내 경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인물, 소피스트의 첫 번째 인물 유명하죠. 프로타우라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만물의 뭐다? 척도이다. 기준이다. 척도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진리 판단 기준이 동일하다, 다르다는 거죠. 이 인간은 개인을 말합니다. 한상엽은 만물의 척도이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람 이름 누구로 해야 될까요? 홍길동, 미안합니다. 홍길동은 만물의 척도이면 홍길동 그 개인한테 있어서 개인이 그 모든 맞닥뜨린 현상에 대해서 기준인과 척도가 준거가 되는 거죠. 상당히 지 마음대로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지각함. 이거 학교 느껴오는 지각이 아니고 감각 경험을 통해서 그 감각된 정보를 수용하는 게 지각입니다. 오감,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또한 윤리의 보편성을 부정한다. 예외 없이 두루두루 적용되는 그런 윤리의 보편성 없다. 윤리의 보편성.
부정하는데, 그러나 도덕규범이 아예 필요 없는 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윤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공동체의 도덕규범은 옹호하죠. 왠지 아십니까? 사회질서가 혼란해지니까 공리주의 접근으로, 공리주의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죠.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그런 사회 규범은 인정하는데, 모든 사회를 아우르는 윤리의 보편성은 부정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트라시마코스, 뭐 고르기아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든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라시마코스. 이분은 한마디만, 한 단어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는, 저스티스는 센 자들의, 강한 자의 이익이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의란 건 하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센 자들이 자신의 어떤 이권에 취득하는 그 자체가 정의다. 즉 이긴 자들이 정의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피스트 중에 하면 트라시마스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죠. 현상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규범 당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거부감이 드는 거죠. 상대주의 입장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는 소크라테스를 살펴봅시다. 이러한 많은 소피스트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윤리 보편주의 입장.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이 존재한답니다. 허허. 이렇게 할까요? 공통의 본성을 바탕으로 보편 타당한 도덕 규범 정립. 여기서 공통의 본성이 뭘까요? 이거는 리즌, 이성입니다. 쌤이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이성이냐 경험자 얘기했죠. 그리고 뭐 신에 대한 사랑, 헤브라이즘 윤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두 가지가 믹스돼서 전개되는 게 서양 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이성주의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을 통해서 보편타당한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것. 이성 계열입니다. 주지주의입니다. 지식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분은 이성을 통해 덕과 저스티스,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탐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디피니션이고요. 디피니션, 이건 저스티스. 이성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 봅시다. 첫 번째는 지와 아는 것과 덕, 도덕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건 덕성을 말합니다. 지와 덕이 일치된다고 봅니다. 하나라고 보는 거죠. 지덕 일치론, 뭔 말인가? 참된 덕이 지혜, 지식에 성립됨. 나의 갖고 있는 유덕한 덕, 이거는 덕이란 건 일종의 탁월함, 아레테, 훌륭함, 뭔가 잘하는 상태를 덕이라는데,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 이익 주지 않고 이 덕을 갖고 있는, 함양하고 있다는 것은 그 덕이 근간이 지혜,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뭔가 알고 있어야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참된 덕에 대해서 참된 덕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와 행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합일입니다. 썰이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혹은 자의로 악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거꾸로 말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는 건 그 사람이 그 행동이 정말 나쁘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부도덕한 법률을 어긴다든지 패륜적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 나쁜 행동이 진짜 나쁜 행동인지 진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지가 그 행동을 정말 나쁜 행동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행동을 일부러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참 쉽습니다. 제도를 안다면 절대로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다.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예외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쉽죠? 예외가 없습니까? 2번. 그래서 무지의 자각.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등의 영혼의 덕을 갖출 수 있음. 무지의 자각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대화법인데 이게 싸움 거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소피스트 유티프론, 에우티프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에 어떤 그 하인을 때려 죽였거든요. 때려 죽어갖고 그 때려 죽인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신당이었나? 그 가는 길목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납니다. 유티프론이 자기 아버지 종을 때려 죽인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길목에 소크라테스한테 붙잡혀갖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흥분한 유티프론한테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경건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계속 질문합니다. 경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계속 질문해서 결국에는 에우티프론이 나도 내가 경건하다고 경건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얘기하다 보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그리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신점입니까? 그걸 어떤 계시를 받았거든요. 점을 받았습니다. 뭐 하니까 소크라테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런 계시가 나왔고 소크라테스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지혜로워? 그래서 내가 왜 지혜로운지 궁금해서 뭐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사상가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도장 깨기라는 거죠. 일종의. 그런 도장 깨기의 목적이 아닌데 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전마들은 지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그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지혜로운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지의 자각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근데 너네들은 도대체 네가 뭘 모르는지 모르잖아. 그거 하나만은 내가 너네보다 좀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변론이라는 책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더 업셋하면 안 되죠. 주위 사람들. 여튼 그런 입장이고 지덕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덕복일치론.
제가 쓸데없는 말이 많았네요. 덕복 일치론 수업할 때 뭐 이런 에피소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 이게 덕이지 않습니까? 덕, 아래태, 훌륭함, 탁월함, 뭔가 유능함이 갖춰져 있는 그 덕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덕의 이 아레테의 의미가 와닿지 않은데 약간 둥글게 하십시오. 아레테를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아레테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좀 얘기하고, 지금은 그냥 덕이 요 정도 뭐 훌륭함 정도, 탁월성이구나,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레테, 탁월성, 훌륭함, 은 인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덕, 덕이 있는 삶이 유덕이죠. 유덕한 삶을 통해 행복한 삶, 똑같은 말이죠. 유독한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키워드입니다. 지덕과 지덕이 일치했죠. 그러면 덕복이 일치했으면 논리적으로 지덕복은 세트다, 일치된다.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덕을 실천하면 행복의 이룰 수 있음. 원래 이 성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는 문두에 나와야 되는데 맨 끝에 나왔네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성찰, 음미, 반성, 리플렉션, 성찰하는 삶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둡니다. 즉 검토되지 혹은 음미되지,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얘기하죠. 20분 초과할까봐 쌤이 지금 똥줄 타서 말이 좀 빨라졌네요. 한번 키워드만 한번 살펴봅시다.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사람마다 진리가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윤리상대주의, 또한 트라시마코스도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다. 지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 다음에 우리 소크라테스님, 윤리적 보편주의, 보편타당한 도덕규명이 존재한다. 공통의 본성은 리전, 이성이다. 이성을 통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다. 이성. 그리고 지덕일치론, 참된 덕이 지혜에서 성립된다. 이게 중요하죠. 지행합의설, 동양에서 보면 지행합의설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까? 양명화가 있죠. 지행합의설 거의 비슷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면 고의로 악을 한 사람은 없다. 거꾸로 부도덕한 행동을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는 거죠. 또 무지의 자각, 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니는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가? 중요하죠. 덕복일치, 덕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 키워드. 그래서 지덕복일치 끝내주죠. 지덕복일치.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덕을 실천하면 행복에 이룰 수 있다. 성찰하는 삶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자, 오늘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발 만나기 바랍니다. 제발. 아이고, 뿅.